아시다시피 중증검찰센터고요. 법 관련된 이야기 합니다. 법 쪽에 관련된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사들이 최근에 사의 표명한 얘기, 뭐 중앙지검장부터 사의 표명한 이야기도 있고 지기현 판사 관련된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전국 법관 대표회의 안건 설정된 이야기도 오늘 2부에서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2부 함께 해주실 분들 잘 아시겠지만 김규현 변호사, 김정환 변호사 그리고 또 한겨레 정치부의 김남일 기자 세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세 분이 자리해 주셨고 먼저 우리 김규현 변호사부터 인사 나누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정환 변호사도 함께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한겨레 정치부 김남일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그 왜 밖에서 자꾸 안을 쳐다보신 거죠? 빨리 끝내란 얘기였습니까? 아유 그냥 뭐 하고 있나. 뭐 하고 네. 굉장한 압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쉬는데 빨리 안 들어오나 뭐 이런 생각도 막 들고. 예. 아무튼 기다리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 법조 관련된 뭐 뉴스들 계속 나오고 있고 저희가 일부에서는 뭐 다른 건들도 있었지만 이 부분을 다루지 않아서 먼저 이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하고 조상원 제4차장 그러니까 사의 표명을 했어요. 둘 다 표면적으로는 건강상의 이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검사가 어떤 캐릭터인지 또 어떤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인물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또 어떤 수사를 했던 사람들인지 생각을 해보면 이야기할 것들이 제법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사의 표명하면서 건강상의 이유를 댔다고 하는데 그걸 누가 믿어요? 말이 됩니까 그게? 일단은 이분들 단체로 탄핵될 때 맨날 검찰에서 하는 말이 검찰이 다 마비될 거다 이랬어요. 그 얘기 했었죠. 네. 네. 그 두 명이 같이 그만둬버리면 본인들 이제 마비범 아니에요. 검찰 스스로가 마비를 시킨다. 마비를 시키고 나오는 건데 그 말이 됩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뭐 이제 정권 바뀌고 자기들 세상 끝날 것 같으니까 도망가자 이거죠. 그러니까 도망가는 걸로 보이시는 거예요? 도망이죠. 도망이다. 네. 일단 이분들은 잘못한 것도 본인들 많이 느끼고 있을 거고 본인 탄핵이 기각돼가지고 자기들 무고함이 밝혀졌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네. 자기들 딴에도 뜨끔할 거 많을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 수사 기록을 못 받잖아요. 도이치 수사 기록 제출 거부해서. 네. 근데 지금 고검에서 가지고 있고 좀 있으면은 재수사. 새 정부가 들어가면은 그 수사 기록에 대해서 볼 거 아닙니까? 자기들 감찰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뜨끔한 건 많겠죠. 네. 그러니까 뭐 이창수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부당한 탄핵 소추에 대해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있다. 내가 사퇴를 해서라도 이 부당함을 알리겠다라는 입장을 냈고 조상원 검사 같은 경우 제4차장 같은 경우에는 탄핵 과정에 정신적 힘이 들었다. 대신 8대 0으로 기각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무고함이 밝혀졌다고 생각하고 현안 수사도 궤도에 올라서 사의를 결정했다. 뭐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혹시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든지 어떤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 결과에 주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지금 사의를 표명하면서 사건의 결과 8대 0 기각됐기 때문에 나는 무고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그 탄핵 결정문의 내용을 몇 줄 읽어드리려고 해요. 자, 탄핵 결정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렇다면 김건희에게 공동 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 조정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지휘 감독하였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 네, 그 부분. 그리고 그 부분도 있고 밑에 김건희의 무혐의를 뒷받침하는 논거들을 더 강조하는 측면이 있는 점, 비판적 보도를 바탕으로 전날 기자회견의 수사팀 답변에 사실관계상 오류를 지적하는 위원들의 질문을 받고도 바로잡지 않은 측면이 있는 점, 이런 등 이 지금 그 수사검사들과 관련해 가지고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잘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거든요. 다만 탄핵의 요건과 관련해 가지고 그 현재 대한민국 탄핵과 관련된 요건은 굉장히 엄격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징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탄핵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자신들의 무고함의 논거로 활용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탄핵 여부와 그들이 잘못한 것이 없느냐의 얘기는 다른 것이다. 다른 거죠. 그리고 이게 그 당사자 검사들의 어떤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다시 심사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뭐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지만 지금 한 명 안동환 검사도 같이 사의를 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안동환 검사 같은 경우는 심지어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이 너는 위법한 수사를 했다라는 걸 인정한 상황입니다.
혹시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떤 결과적으로 탄핵이 기각된 사실에 대해서 얘들이 정말 무고했구나 이렇게 판단한다면 그건 잘못된 판단이신 거죠. 그래요. 자, 이창수, 조상원 그리고 앞서 또 지금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안동환 이런 검사들이 지금 사의를 표명했는데 그 다들 이제 아시겠죠. 뭐 검사 이름만 얘기해서는 뭔데 누군데 이럴 수 있는데 우리 김남일 기자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출장 조사부터 시작해서 그 전까지도 보면 윤석열이라는 당시 검사와 아주 관련이 깊은 사람들이고요. 어쨌든 이 중증검찰센터 이 소재로 딱 두 분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강상 이유로 지금 사퇴를 하셨으니까 중증이네요. 굉장히 중증인 거는 처음으로 중증인 분들이 재밌었다. 재밌었어요. 예. 아니 그래서 왜 어쨌든 그 이창수 검사장 같은 경우는 뭐 가장 뭐 본인은 친유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대검찰청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대검찰청 대변인을 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는 검찰총장이 너 나 믿어. 그러니까 와서 일해라. 내 역할 좀 해라고 하는 거고 대검 대변인 같은 경우는 대검 주요 회의에 무조건 다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 거기서 총장이 말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 오고 가는 뭐 논의 내용 같은 다 알게 되고 있어서 당연히 측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후에 이제 2022년에 이제 성남지청장을 했죠. 그때가 이제 뭐냐면은 그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에 그 성남 FC 후원금 수사 고할 때인데 그때 이제 조상원 지금 4차장 그때 같이 있었고 그 수사를 이제 다 해놓고 이창수 지금 검사장은 이제 전주지검으로 갑니다. 그게 참 오묘해요. 성남에 있을 땐 성남 FC하고 전주로 가는데 전주 쪽에는 이제 쌍방울이 그쪽으로 또 연결이 되죠. 그리고 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그렇습니다. 다혜씨 수사가 이제 거기 있다가 그걸 좀 어느 정도 뭐 묵혀놨는데 그거는 다음번에 친윤 박영진 검사장한테 넘겨주고 본인은 그때 서둘러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아주 높은 자리죠. 중용자를 영전됐는데 이유가 그때 송경호 전 당시 검사장이 이제 김건희 씨 뭐 소환하겠다 뭐다 이러니까 갑자기 5월달에 갑자기 인사를 내서 밀어내고 그 자리에 앉힌 거거든요. 근데 본인은 이제 친윤이 아니라고 거듭 주장을 하고 그러고 올라와서 했던 게 그 유명한 출장 조사 아닙니까? 가서 이제 뭐 해서 명품 빼가고 도이치 주가 조작 시원하게 무혐의 내드리고 그렇습니다. 뭐 저는 뭐 잘했습니다 하다가 탄핵되고 갑자기 2달 있더니 아프다. 근데 사실 검사들이 탄핵 2달 뭐 해서 직무정지되기이 힘들겠죠. 사실 자기 공직사회 뭐 경험이 다 무시당하고 이런 느낌이 생길 테니까요. 2달입니다. 정신적 육체적 고통 2달 심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한 명 가지고 수년째 여러 사건 돌아가면서 검사 수십 명이 수사를 하거든요. 오라가라 하다가 뭐 영장 넣고 하고 그걸 수년째 하는 그 피의자들이 있는데 정작 본인들은 2달 정도 직무정지당하고 너무 힘들어 저 중증이에요 하고 관두겠다. 이거 좀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니까요. 새가슴들이에요. 새가슴들. 새가슴이라서. 아까 우리 김규현 조금만 해도 이러잖아요. 김규현 변호사가 얘기했던 부분 도망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뭐 이재명 후보는 오늘 그런 표현을 했더군요.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는 사퇴를 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사표를 내고 지금 인수인계 때문에 출근을 한다 그래요. 6월 2일 기점으로 사표가 만약에 처리가 되면 직을 떠나는 걸로 돼 있는데 향후에 만약에 문제들이 확인이 되고 뭐 지금 고검에서 또 수사하는 내용들도 있을 테니까 그러면 그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일단은 사표 수리가 돼버려서 사퇴가 되면은 징계 책임은 물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검찰 내에서의 징계는 안 되고. 징계는 안 되고 이제 형사 책임,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아가지고 뭐 형을 받는 그런 거는 뭐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고요. 이제 그거 외에는 정치적 아니면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겠죠. 그 아까 우리 김정한 변호사가 얘기했던 그 안동환이라는 검사, 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그 이후에 이게 유우성 씨가 이제 뭐 혐의를 벗게 되는 과정 속에 혐의를 벗었는데 또 다른 걸로 걸어가지고 소위 말하는 보복 기소 이 얘기를 했던 그 검사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사의를 표명하면서 보여줬던 태도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덜 알려졌잖아요. 사의 표명했다는 게. 이런 것들도 아까 우리 얘기하셨던 도망과 연결이 되는 걸까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 안동환 검사 사건 같은 경우는 많은 국민들이 이번 탄핵 국면에서 이번에 이창수 검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같이 묶여가지고 이제 결정문들이 나오니까
국민들이 이런 검사 탄핵이 있었는데 기각됐네라는 걸 알고 있지만 사실 안동환 검사 사건을 다시 한 번만 상기시켜드리면 이게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검사에 그렇죠. 대한 탄핵 사건이었고요. 2023년에 이제 그 탄핵과 관련된 그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 이제 탄핵과 관련된 그 명목은 이분이 원래 간첩죄로 기소되었다가 이 간첩 증거 조작이라든지 이런 걸로 문제가 되어서 이제 그 유우성 씨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다시 이제 그 대북 송금이라든지 외국환관리법 위반죄로 다시 기소를 제기하는데 이게 법원에서 보기에도 말도 안 되는 기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신 예. 공문서를 위조하지 않았었나요? 예, 그렇죠. 그리고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기소니까 이게 법원 판결에서 나올 수 없는 공소권 남용 판결이 나옵니다. 공소권 남용. 공소권 남용이라는 건 뭐냐면 검사야 너는 이걸로 기소하면 안 되는데 검찰로서의 공소권 자체를 잘못 위법하게 적용한 거야라는 이제 항소심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들은 상고하고 이런 절차가 짧게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9분 중에 3분은 위법하지 않다라고 보셨어요. 예, 예. 그 3분이 이제 김영두 재판관, 정영식 재판관이 있었고요. 나머지 6분은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예. 근데 위법한데 6분 중에 2명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법이 아니다라고 보신 거예요. 사실은 항상 거기서 걸려. 예. 납득하기 어려운 예. 판결이었어요. 지금 퇴임하신 뭐 그 문영배 재판관이라든지 이미선 재판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제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법, 예. 검사로서 할 수 없는 공소를 제기했다. 그랬던 사건이거든요. 제가 너무 길게 설명을 했지만 이 안동환 검사 사건이야말로 탄핵을 그때 재판 과정에서도 이 검사가 어떤 위법 행위를 저질렀는지가 이미 헌법재판소에 의해서도 밝혀진 사건입니다. 그래요. 이분은 거의 지금 출국 금지시켜서 다시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 정도까지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예. 근데 본인이 이제 검사의 직을 유지하고 있다가 갑자기 슬그머니 묻어가지고 같이 이제 그 사임을 하셨는데 저는 이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 관련된 사건과 관련된 철저한 그 수사가 다시 한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김기현 변호사는 이제 검찰에 몸을 담았었던 경험이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징계, 검사의 징계라는 건 법무부 장관의 결단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시절을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얘기됐던 뭐 이창수, 조상원, 안동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징계 예. 혹시라도 박성재가 어떤 결심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왜냐하면 징계를 받고 검사직을 버리는 것과 예. 그냥 이렇게 사표 내버리는 건 얘기가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예. 변호사 기업 여부가 달라지는데. 예. 근데 징계하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팔은 것들이 예. 온당하냐라는 그렇죠. 걸 묻고 팔은 싶은 거예요. 안으로 굽는다고 지금까지도 하지 않았고 예. 앞으로도 하지 않고 그냥 사표 수리할 걸로 예상됩니다. 예. 그러면 그냥 뭐 이제 징계는 면책되는 거예요, 사실상. 그렇게 되면은 원래 징계를 받고 나가게 되면은 중징계를 받으면은 특정 기간 동안은 변호사 개업이 아예 안 되고 예. 경징계를 받더라도 변협에서 거부를 합니다, 통상. 아. 예. 아니, 너는 징계 받고 나왔으니까 한 1, 2년은 하지 마 이러면서. 예. 그러니까 자기들은 징계에 들어가 버리면 변호사 개업도 못 하고 그냥 꽁꽁 묶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도망이라고 하는 맞아요. 거고 지금 나가 가지고 당장 변호사 개업해서 돈 벌면서 수사 받겠다 나는 이겁니다. 6월 2일 사직 처리라는 게 너무 날짜가 절묘하잖아요. 그러니까요. 6월 3일이 대선인데요. 그러니까 예. 딱 이 정부까지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검사 그 징계 업무를 실제로 해봤더니 검사 출신 법조인한테 이제 어저께 예. 이 이창수 이분들 이제 사태 때문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박성재 장관하고는 이미 다 얘기된 거다. 아. 그러지 않고서야 뭐 내가 무슨 뭐 저기 내가 어느 날 사퇴하겠어요. 이거는 사실은 불가능한 거거든요.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박 장관이 야 니들이 사퇴하겠다고 그럼 이제부터 너 징계 혹시나 감찰 받으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내가 찾아볼게. 할 리가 없잖아요. 지금 박성재 장관의 그간의 스탠스와 그동안에 뭐 이창수 검사장과의 어떤 합을 맞춰왔던 걸 볼 때 절대 그럴 리는 없고 심지어 날짜까지 해서 나는 그때까지 하나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옷 벗고 나가는 경우가 쉽지 않죠. 예. 그리고 제가 사직할 때 예. 검사들 사직할 때 통상 이렇게 해요. 저도 고소 많이 당했거든요. 검사 재직할 때. 검사들 고소 많이 당해요. 예. 왜냐하면은 이제 보통 민원인 중에 좀 이상한 분들도 계시고 하잖아요. 자기가 고소를 했는데 이 검사가 불기소를 했네. 이 검사 잘못 판단했네. 고소. 직권남용이야. 그러고 또 고소해. 또 불기소하면 그 검사도 고소. 그런 식으로 제가 한 20 몇 번째 고소를 당한 예. 그런 검사인데 보통 그런 것들이 쌓여 있는데 대부분은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무혐의 처리가 다 됩니다. 예, 순차적으로. 예, 예. 근데 저 사직을 하게 되면은 고소건들이 이제 수사 중이잖아요. 어쨌든 형식적으로. 그렇죠. 예.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있는 동안에는 수리를 안 해줍니다. 아. 그러면 그래서 사실 사직서를 내게 되면 그런 고소건들이 좀 빨리 처리해라 막 이런 아. 식으로 해가지고 빨리빨리 종결시키고 그러고 나서 사직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직서를 빨리 내라고 해요 보통. 좀 한 몇 달 전에 좀 미리 내라. 그 처리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분들은 지금 뭐 조상원이라든가 이창수라든가 고소 많이 나겠을 거거든요. 직권남용. 그렇겠죠. 심지어 예. 공수처에서 수사도 지금 받고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분들 사표를 수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박성재 장관이. 그럼 말씀대로라면 이제 뭔가 남아 있는 상태로 징계 없이 사표 수리가 가능하다. 지금 박성재 장관의 스탠스를 봤을 때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래도 그 예. 우리가 관례상 그런 것들 다 그렇죠. 처분하고 처리하고 예. 사직을 했던 것인데. 그러니까 관례나 뭐 검찰 윤리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안 되는 거죠.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사표를 수리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다르게 얘기하면 어찌됐건 변호사 개업할 수 있는 조건 다 만들어준 다음에 이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이 만약에 바뀌면 대선 이후에 바로 아마 들어갈 것이 법무부나 대검 쪽에 감찰하라 하는 예. 감찰이 시작되는 순간 아까 말씀하신 사표 처리가 안 됩니다. 이걸 해서 감찰 결과를 봐서 이거 징계 대상이네 그럼 징계를 때리게 돼 있는 것이지 뭐 중간에 뭐 야 너무 시간 오래 걸리는데 미안한데 너 얼른 사퇴하고 나가서 기다려 징계 나올 때가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먼저 지금 사퇴를 갖다 날짜까지 정해놓고 던진 것이고요. 저는 아까 전에 이제 뭐 이창수 조상훈 이 분들 문제 안동환 검사 좀 더 얘기 하나를 더 드리자면 저는 이분들의 참 문제인 게 안동환 검사 외에 그때 당시 그 보복 기소했을 때 형사부장 검사가 이두봉 전 고검장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오랜만에 이름 듣네요. 네, 이분이 저 윤석열 정부 처음에 한동훈 법무장관 시절에 검찰총장 후보 3인방에 될 그랬었죠. 정도로 예. 그때도 이미 공소권 남용했던 사람인데 어쨌든 어. 공검죄까지 달고 나갔거든요. 그리고 그 용산 대통령실의 공직기관 비서관 이시원이라고 있었어요. 예. 다 저 간첩 조작 사건 이쪽이 다 연루됐던 멤버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세트로 이 정권에서 다 잘 나갔던 것이고. 그랬네요. 예. 그리고 저는 특히 이제 이 안동환 검사와 이두봉 전 고검장의 저는 멘트 중에 아주 강력하게 기억 남는 게 이게 공소권 남용이라고 대법원에서 했다고 뭐 국회나 여기에서 언론에서 지적을 하니까 한마디 합니다. 1심에서는 유죄였거든요. 대법원에서 아니라고 하는데 1심에서 유죄한 걸 갖다 그걸로 변명을 삼아요. 법조인들이. 그래서 저는 참 이거는 꼭 말해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짜 웃기네요. 아니 지금 그 감찰이 만약에 스타트가 된다면 사표 못 낸다. 근데 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우리도 이 시간에 한번 짚었던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그 알박기 인사. 법무부와 대검의 이제 감찰관 혹은 이제 감찰부장을 임명을 했어요. 스리슬쩍. 보니까 법무부 감찰관은 김도환 검사, 뭐 연수원 31기라고 그러고요. 수원지검의 인천지청장이었던 인물이고 대검 감찰부장은 김성동 검사입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이었던 사람을 임명했습니다. 혹시 이 두 사람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까? 김성동 검사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예. 김도환 검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모셨던 분인데요. 차장 검사로 그때. 당시에. 예. 그때 그냥 뭐 차분하고 신사적인 분으로 기억을 하는데 사실 뭐 정치 성향이라든가 뭐 윤석열하고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이게 좀 특징적으로는 이 두 분 다 검사장으로 승진된 셈이거든요. 이번 인사로서. 그렇죠. 예. 예, 차장 검사에서.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정기 인사로서 검사장 승진을 못 시키겠으니까 일단 요런 자리에 임명을 함으로써 검사장이라도 만들어주겠다라는 측면도 고려가 된 것 같아요. 예, 알박기에다 플러스로.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잖아. 지금 문 닫아가는 정권에서 법무부 감찰 라인에 이 두 사람에게 자리를 준다. 근데 이 두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정기 인사에서 어찌 보면 뭐 물을 먹었거나 아니면 정기 인사 타이밍이 아닌 사람들에게 일종의 승진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저 내란 혐의에 지금 가담해 있는 군인들에게도 이런 비슷한 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4차에 3스타를 달았던 저 이름 뭐예요? 곽종근. 예, 곽종근 특전사령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진급 얘기를 하고 그러면 검사들한테 이런 자리를 주면서 소위 말해서 알박기 인사가 된다면 최소 2년은 임기를 보장받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다음 정부가 들어서서 검찰 관련된 무언가 업무를 진행할 때 이 두 사람이 중간에서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검찰 출신들이나 검찰 내부에서 한다면 저 한동수 감찰부장 같은 역할을 이제 오더를 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뭐 이건 뭐 이런 저런 열에 검찰 안팎에 나왔던 건 박성재 장관이 뭐 직무정지 기간에 이미 물색하고 다녔다. 이거 빨리 얘네들 찾아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지금 보면 뭐 상당수가 이제
특수 쪽은 이제 한동훈계 쪽 검사들이 많으니 못 믿고 예. 결국 찾다 본인과 같은 TK에 그리고 어떤 내란이나 비상계엄에 대한 인식이 공안스러운 사람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공안통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TK 공안에서 잡았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저 검사장 승진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감찰부장, 감찰관 자리가 이제 내부 현직도 시킬 수 있지만 외부에서도 공모를 할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근데 이제 2010년에 스폰서 검사 사건 때문에 그 이후로는 가급적이면 외부에서 그래서 한동수 예. 감사관도 있었던 이렇게 거고. 좀 끼리끼리 해먹는다, 감찰도 봐준다 이런 의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외부 인사를 채용이 왔기 때문에 검사장 승진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검사장급 자리지만 차관급에. 근데 이번에는 갑자기 현직에서 뚝 올렸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사법연수원 31기인데 31기가 작년부터 검사장을 달기 시작해서 지금 뭐 한 11명, 10대 명 돼요. 근데 검찰 뭐 기수마다 검찰 내부에 한 10대 명 정도가 검사장을 달고 안 되면은 이제 한 3년까지 막차 못하면은 좀 어렵다 검사장 아래 기수가 된다 이건데 이분들은 이제 갑자기 사실상 뭐 막차는 아니지만 된 거잖아요. 예, 숫자로상 보면 이미 이 기수는 이제 나올 만큼 나왔는데 또 나오네. 따지고 보면 이게 검사장이 된 거거든요. 차관급 승진을 한 겁니다. 그게 지금 내란 정권의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 2주일 앞두고 갑자기 차관급 승진 인사를 한 거예요. 지금 다른 부처는 차관급 인사를 한 게 없습니다. 움직일 수가 그러니까 없죠. 이걸 한 거예요. 근데 예. 그 의도가 이제 뭐냐 했을 때는 이 한동수 감찰부장 같은 알박기를 하나 세게 해놓고 두 자리를 해놓고 예. 저는 이제 좀 절묘한 알박기다. 잘 계산됐다라고 보이는 게 이게 완전히 센 예를 들면 이창수나 박영진 같은 그런 사람들을 해놓으면 티나니까. 티도 나고 예. 반발도 심할 거야. 대놓고 하잖아요. 그런 예.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마 차기 정권에서 어떤 식으로든 이 사람들 쫓아내기에 어떤 명분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 임명된 이 사람들은 그렇게 티가 안 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까지 무리를 많이 하지도 않을 거고 그렇지만 결정적인 타이밍에는 뭔가 계속 이제 잼 날리듯이 소위 말하는 그렇죠. 이게 그 견제 이런 걸 날릴 걸그덕거리겠지 거니까. 뭔가 진행되는. 예, 거에서. 그러니까는 그냥 내쫓고 싶어도 막 명분이 확 나오지는 않고 딱 그런 정도의 사람들을 박아놨다. 절묘한 알박기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 내에 사의 표명한 사람 또 이번에 이제 법무부에서 인사된 거 이런 것들 보면 도망가는 검사 네. 그리고 교묘한 절묘한 알박기 네. 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그들끼리의 나름대로의 생존 전략.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야 이거 이래도 되는 건가? 네. 이게 국민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했을까? 아니면 뭐 알면 어때? 우리는 우리대로 할 거야. 네. 라는 생각일까? 참 어쨌거나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납득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이 실제로 뭐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네. 그걸 떠나서 국민 입장에서 납득할 수는 없는 왜냐면 시기와 인사죠, 타이밍이 이게. 맞아요. 예. 대선 이제 2주도 안 남았어요. 그리고 방금 김남일 기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다른 부처에 이런 인사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그 전체적인 정치적인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한 행위냐 하면 사실 이제 사람들이 6월 3일 대선 이후에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면 대통령이 바뀌니까 많은 것이 바뀌겠구나라고 하겠지만 이번 대선은 대통령 파면에 의한 탄핵에 의한 파면에 의한 대선이기 때문에 임기는 바로 시작이 되지만 다음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를 하면 법무부 장관은 박성재 씨입니다. 지금 그렇죠. 박성재 예. 법무부 장관이 같이 해야 되거든요. 최소 한 달은 동거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 새로 임명한다 하더라도 청문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일단 그 최소 한 달 이상 어쩐 현재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이제 국무회의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정상적으로 이게 임명을 하려면 지금 날짜를 봤을 때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새로운 대통령 하에서 박성재 장관이 임명을 하는 것이 이것이 맞는 거거든요. 그거를 지금 무시하고 한 행위예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 자기가 이제 6월 2일까지가 임기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6월 2일 전에 뭘 해놓고 나가야지 차라리 그러면 이해라도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6월 3일, 6월 13일, 6월 23일 계속 장관을 하면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새로운 대통령 하에서 이 인사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마음이 너무 급했던 거죠. 지금 해버렸다. 뭔가 딱 그래서 이 인사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차기 정권에 이런 역할을 할 어떤 알박기 인사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죠. 예. 충분히 이거는 국민의 인식을 너무 무시하는 거거든요. 저는 윤석열 정부 임명된 장관들이 네. 뭐 책임감이 있는 공직자라면 사실은 차기 정부가 어떤 뭐 다음 인사를 하기 위한 준비 시간 동안 그래도 뭐 인수인권 이른바 정권 이양 과정에 도움을 줄 텐데 저는 뭐 상당수가 그냥 6월 3일 땡 지나면은 다 사퇴할 것 같아요. 뭐 사퇴 차관 정부로 만들어 놓을 그렇죠. 것 같아요. 사퇴를 하면서 본인들이
거기에 이제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안 묻기를 기대하겠죠. 그리고 안 그만둔다면 그거는 도와주려고 안 그만두는 게 아니라 그거는 뭔가 딴짓하려고 중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날려야 됩니다. 바로.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 여기 신장식 의원이 출연했었는데 이게 법무부 장관을 날리고, 그러니까 차관을 빨리 인사를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지금 뭔가 해결책이 생길 것이다라는 얘기들 생각들도 하고 계신다라는데, 야, 참 이게 국민들 이런 표현이 생각이 듭니다. 그냥 무시하는구나. 우리 알기를 뭘로 알지? 일단 국민을 무시하는 인사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한두 번 처음도 아닌 것이 박근혜 탄핵됐을 때도 똑같았어요. 그랬었죠. 문재인 정부 들어가고 청와대 들어갔을 때 거기 근무하던 사람들 아무도 협조 안 해줬거든요.